네, 안녕하세요. 불독입니다. 자, 오늘 8월 10일이고요. 자, 오늘 하루 종일 새벽부터 엄청나게 많은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 호재와 악재가 새벽부터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현재 리플은요, 840원 정도고요. 한 1.1% 정도 하락 중입니다. 자, 고점은 855원, 저가는 839원이고요. 자, 오늘 새벽에 자, 호재와 악재가 몇 시간 차이로 연달아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새벽부터 나왔던 이 호재와 악재를 하나하나 뉴스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좋아요는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가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자, SEC가 항소를 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들으셨을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요, 지금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항소가 나왔다는 뉴스에 대비해서 사실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항소는 분명히 악재인데 왜 주가는 방어를 하고 있을까?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팩트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게,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댓글에 항소 나왔다라고 해서 500원, 600원까지 다시 내려가겠다. 자, 이렇게 뭐 댓글을 다신 분도 있는데요. 자, 잘 모르시면요, 이상한 댓글 달지 마시고요. 공부 좀 더 하시고 리플에 투자하지 말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SEC가요, 리플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온 건 맞죠? 자, 새벽부터 나왔던 뉴스고요. 자, 하지만 SEC가 리플에 대해서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 치고는 너무 주가가 조용하죠. 자, 지금 약간 빠지고 있는 부분은요, 사실상 자, 앞으로 폭락할 거를 예상을 하고 겁먹은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 매도세가 더해지면서 일부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다가 오늘 CPI 발표가 있죠. 자, 오늘 저녁 9시 반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CPI 발표를 앞두고서요, CPI 지표가 그닥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자, 예상 때문에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산을 일부 빼거나 매도를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리플이 지금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거는요, 리플뿐만 아닙니다.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살짝 내려오고 있는 이유가 자, 오늘 저녁에 있을 CPI 발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SEC가 중간 항소를 했다라고 해서 리플이 폭락을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이유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세가 조금 있죠. 자,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오늘 저녁에 CPI 발표가 그닥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계감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SEC가 리플에 대해서 중간 항소를 했던 부분은요, 자, 사실상 중간 항소 인용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라는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중간 항소에 대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은 충분히 끼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하지만 폭락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법조계 유력 인사들의 의견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지금 SEC가 리플을 상대로요, 중간 항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자, 기각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중간 항소 인용이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다. 자, 사실 SEC가 중간 항소를 한다라는 거는요, 미국의 법원이죠. 미국의 법원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SEC를 생각을 할 때 항상 고구마를 삶아 먹은 것처럼 자기들 나름대로 폭군처럼 권력을 휘두르죠. 자, 이번에 리플 사태만 보더라도 사실상 SEC에 대한 투자자의 반감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자, 그만큼 고집이 세고 본인들의 이득에 관해서 엄청나게 배척하는 기관이 SEC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부분은 사실 미국의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인의 판결에 반하는 이런 항소 부분은요, 사실상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거의 사막에서 바늘 찾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이 엄청나게 까다롭고 거의 대부분 기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악명이 높은 거고요. 자, 그리고 SEC의 항소 발표에도 불구하고 항소 내용 자체는요, 리플의 증권성을 판별하는 항소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리플이 폭락을 안 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거기다가 새벽에 호재도 나왔죠. 국제결제은행 BIS죠. BIS의 국제결제 프로젝트에 자, 스위프트와 함께 리플이 합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새벽에 아침 뉴스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리플이 BIS 국경 간 결제 태스크포스에 참여를 했다. 자, 특히나 이제 스위프트죠. 자, 리플이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미래의 먹거리가 스위프트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스위프트 관련해서 일전에 뉴스들을 좀 찾아보면요, 이 스위프트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리플이 은행 간 송금 네트워크죠. 자, 이 스위프트의 가치의 약 30%만 확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약 2조 1000억 달러의 가치를 갖는다. 자,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30%가 아니고 10%만 빼서 오더라도 약 8천억 달러의 가치를 확보를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사실상 리플의 가치는요, 100불에서 500불. 자, 요 정도의 가치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자, 이런 뉴스들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500불이면요, 64만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런 호재 뉴스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나마 리플이 이렇게 폭락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지지선을 지키면서 조정을 약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EC가 항소를 한 그 부분도 사실상 기각이 되게 되면요, 자, 다시 엄청난 반등이 나올 것이라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나중에 이렇게 기각 뉴스 나오고 나서 급등할 때 고점에서 추격 매수 막 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은요, 세력들이 한번 털고 간다. 약간 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안전한 구간에서 구간별로 나눠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요, 어느 구간에서 분할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자세하고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6531-7908. 자, 여기로요,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분할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비중 조절까지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상세하고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일단 기술적인 분석을 간단하게 좀 해드리면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이 하락 추세선 있죠. 빨간색. 자, 이 하락 추세선을 타고서 지금까지 이제 하락을 했던 겁니다. 이 추세선만 맞으면 하락하고, 추세선만 맞으면 하락하고, 자, 이런 방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자, 지금은 일단은요, 이 추세선을 꺾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볼린저 밴드 중단에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나마 아직까지는요, 추세선을 이탈을 해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중간중간에 개인들의 매도세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개인들 매물은 웬만큼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개인들 매물이 쏟아져서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SEC의 항소권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매도를 하신 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반등을 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특히나 오늘 저녁에 있을 자, 이 CPI 발표에 따라서 오늘 저녁에 한번 크게 유동성이 있을 것을 좀 생각이 들고요. 자, CPI 발표 이후에 자, FOMC 연준 임원들의 발표가 또 있습니다. 자, 이 발표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엄청나게 출렁일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개인적으로는요, CPI 자체는요,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뉴스를 보셨다시피 그닥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자, 하지만 임원의 발표에서 자,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금리 인하 쪽으로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고요. 자, 9월 달에 금리 동결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새벽에 다시 반등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은요,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그래서 오늘 저녁 9시부터 CPI 결과부터 임원 발표까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자, 라이브 방송에서는요, 자, CPI 수치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임원이 발표를 할 때도 통역이랑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늦게 반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빠르게 소식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실시간으로 신규 매수나 매도 타점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소통하면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라이브 방송 참여는 간단합니다. 상단에 010-6531-7908. 자, 위에 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요, 라이브 방송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